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전산회계 1급 이론 강의부터 시작합니다. 이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회계 1급이잖아요. 전산회계 1급인데 여기서 이제 전산회계 2급을 하고 오시라고 제가 한 2천만 번은 얘기했는데 그래도 나는 1급부터 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죠. 그래서 자 여기서 회계 1급을 하긴 하되 혹시 전산회계 이렇게 하죠. 2급을 하신 분들은 강의가 지금 이론이잖아요. 실무 말고 실무는 처음부터 다 들으셔야 되고 이론이 크게 과목이 세 가지예요. 먼저 회계 원리가 있고 그리고 원가 회계 교재 보시면 아세요. 그 회계 원리 기초 회계하고 회계 원리 포함이고 원가 회계가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리고 회계 2급에는 전산회계 2급에는 물론 이론에는 회계원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원리 회계 2급을 하신 분들은 이 회계원리랑 일단 과목은 똑같지요. 과목은 똑같은데 말 그대로 급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한 7, 80%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계 이거 배우고 오신 분들은 일단 요거의 7, 80%는 알고 시작하는 거죠. 물론 한 번 배웠다고 다 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회계 이거 합격하신 분들은 기본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닦여진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요 회계 원리를 7, 80% 일단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강의 들을 때 일단 회계 원리부터 나갈 거예요. 강의는 이렇게 나갑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나갈 건데 주의할 점은 회계 2급을 하신 분들은 7, 80%는 알고 시작하는 거랬잖아요. 그럼 다시 아는 걸 또 듣고 하려면 조금 거시기 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다는 몰라도 그래도 한번 해봤던 거면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안 한 거부터 하는 게 요령. 안 한 거부터. 그래서 회계 2급 하신 분들은 원가 회계를 먼저 듣고 부가세 듣고 그리고 다시 회계 원리를 듣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에이 나 처음부터 다시 할 거야 이런 마음이면 그냥 쭉 그대로 다시 들으셔도 되고 이렇게 아셨죠? 뭔 얘기인지. 회계 2급 하신 분들은 여기부터 듣지 말고 원가 회계부터 들으시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회계 원리 듣다 보면 일단 아는 걸 바탕으로 하니까 진도가 쭉쭉 빠지겠죠? 쭉쭉쭉 빠지고 휴재 보시면 알아요. 또 휴재 보시면 특히 맨 앞에 기초회계원은 기초회계 부분은 2급이나 1급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전 또 관대하잖아요. 우리 시험도 관대하니까 저도 관대해야지. 그래서 회계 1급을 하는데 2급을 하고 오시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론은 나중에 실제 실무에 나갔을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수천만 번을 이것부터 하고 오세요 그랬지만 그래도 인터넷은 저보다 더 여러분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들이 있죠. 제가 백날 얘기해도 결국은 인터넷 쳐보면 2급 할 필요 없어. 2급 안에 1급 안에 2급 다 들어있어. 그럼 대학만 나오지 초중 고등학교 뭐하러 다닌대? 전 대학만 나오면 되는데 초중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대학부터 가 그냥. 그죠?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급부터 해요. 그래서 결론은 진짜 처음 하는 사람도 기초회계 원리 다시 해요. 그러니까 회계 2급 배운 사람은 기초회계 사실 다 건너뛰어도 됩니다. 쭉 건너뛰어도 돼요. 그러나 저는 관대하니까 진짜 완전 초보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회계 원리부터 다시 안 배운 사람 기준으로 해서 다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회계를 처음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회계 원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1급으로 바로 시작하는 분들은 당연히 순서대로 들으시고 2급을 하고 오신 분들은 원가 회계 먼저 듣고 부가세 듣고 회계 원리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넘어갑니다.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근데 뭐부터 듣든 상관은 없지만 처음 하시는 분은 무조건 회계부터 하는 거고 회계 원리 모르면 안 돼요. 회계 원리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나 그 원가액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단은 회계 원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회계부터 하시고 2급 하신 분들은 이런 거 딱 보자마자 교재 피자마자 얼라리 나 본 건디? 그럼 제끼세요. 나 아는 건디? 제끼세요. 그래서 기초회계 원리가 쭉 넘어가다 보면 몇 페이지지? 한 30여 페이지까지가 기초회계 원리인데 회계 2급하고 똑같아요. 기초, 센 기초는. 그래서 2급 하신 분들은 뚝 건너뛰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벌써 이만큼 갭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공부할 때 요것만 있는 줄 알죠? 진짜 실무 나가면 이만큼 차이 나요. 뭐가? 업무 능력 그리고 연봉이. 안 믿기겠지만
그래도 일단 가봅시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아요. 그냥 하시면 돼. 열심히 하시면 돼요. 1급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2급 안 했다고 제가 때리고 그러진 않으니까 2급 안 했어도 지금부터 이제 진짜 처음이죠. 이제 제대로 배워나가서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1급 듣다가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회계 분야에 그래도 이 DNA가 좀 있는 분이 있고 DNA가 없는 분이 있어. 왜 우리가 공부할 분야는 세상에 38,700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회계라는 이 조그만한 분야에 그래도 적성이 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으니까 소화가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공부라는 건. 근데 혹시나 회계 DNA를 조금 받아가지고 조금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하다가도 에이 안 되겠다 싶으면 2급부터 찬찬히 하고 오는 게 결론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 1급 그냥 바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계 2급하고 1급하고 순서대로 하면 포기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냥 1급으로 딱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아닌 개벽 그러고 포기해버려. 그런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저 실강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중간에 그냥 때려치고 중도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가급적 2급부터 하고 오시는 게 좋은데 일단 갑시다. 자, 기본서 새로운 교재는 페이지 6페이지죠. 6페이지에 보면은 자, 회계의 기초 개념 1절에 회계의 기초 개념이 있고 회계와 부기라고 돼 있죠. 옛날에는 한 10년 전 그때는 부기라고 했죠. 부기 이랬는데 요즘은 회계학, 회계 원리 이렇게 하죠. 회계. 누가 이렇게 회계라고 했는데 모여서 계산한다 뭐 이런 모아서 계산한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회계. 그래서 회계와 부기인데 일단 봅시다. 회계가 뭐냐? 회계 어카운팅. 굴림은 어카우닝. 그래서 어카운팅. 어쨌든 회계가 뭐냐 그랬더니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유용한 정보 제공. 뭐예요? 자, 근데 이렇게 보죠. 그냥 보세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 회계를 하다 보면 기업 이런 말. 근데 회계 용어로는 기업 실체라고 합니다. 그냥 보세요. 뭐 쓸 거 없어요, 이런 건. 회계는 이제 앞으로 회계의 주체. 회계는 누가 하냐? 회계는 누구 입장에서? 그러면 기업 실체 이래야 돼요. 한마디로 기업이야, 기업.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의 목적이 일단 취업을 하려고, 이직하려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나는 목적이 나는 사업할 거야. 난 내 사업할 거야. 이런 분이 계시죠. 만약에 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회사를 차리잖아요. 회사, 기업. 근데 회사를 차리려면 돈이 있어야죠.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 그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돈이 많아. 그럼 내 돈 가지고 시작하면 되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주변에 투자 설명회 이런 거 해서 자금을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거. 회사를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 물론 자기 혼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변의 가족, 친구들, 친척들한테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모르는 제3자한테 투자 설명회에서 자금을 투자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빌려서 할 수도 있죠. 그럼 제가 돈을 빌렸으면 돈을 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대여라고 하죠. 돈 빌려준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대여자라고는 안 하고 채권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채권자, 기타 등등. 기타라고 할게요. 그럼 기타에는 뭐 종업원, 아니면 거래처, 아니면 과세당국, 세무서 또는 은행 등등등등 있어요. 그럼 요런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 회계하다 보면 이해관계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해관계자.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얘기하세요. 같이 대답하시고 그 대신 크게 하지는 말고 천천히 조용히 도서관 같은 데서는 하면 안 되겠죠? 집에서 할 때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과외한다고 생각하시고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합격을 확실히 하십니다. 자, 이해관계, 즉 돈에 얽힌 우리 회계는 결론은 돈이에요. 우리 회계는 돈 만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계 자격증 따서 주로 하실 일이 회사의 돈, 자금 관리하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뭐 기타 등등 하는 거예요.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돈에 얽힌 금전적, 돈에 얽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투자자나 채권자면 여러분이 투자한 이 회사 잘 돌아가는지 궁금하지요?
아니면 여러분이 돈 빌려준 사람이야. 돈 빌려준 사람. 그럼 이제 이 회사가 얘는 빚쟁이네 그럼 빚쟁이죠. 그럼 빚쟁이인데 자가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나? 내가 돈 빌려줬는데 쟤한테 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요? 궁금한데 얘는 그럼 안심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언제 와서 야 갚어, 야 투자 돌려줘, 투자한 거 돌려줘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그렇다고 매일매일 보고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혹시 분기 아세요? 반기, 분기?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좀 이따 뒤에 나오는데 반기는 상반기, 하반기 6개월 단위고 분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들어보셨죠? 쿼터, 1쿼터, 2쿼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혹시 경제 아니면 주식 이런 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신문 기사 요즘 신문을 안 보지 참 모바일 컴퓨터로 보시잖아요. 뉴스를 경제 뉴스 같은 거 좀 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S전자다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실적 발표를 해요. S전자뿐만 아니라 그 상장 기업이라고 주식 거래, 주식 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요. 이번 분기에 매출액은 얼마고 이익이 얼마 났습니다. 이거 보고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 안심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 잘 나가고 있은 게 투자한 거 빼지 말고 잘 버텨. 아니 나 빚 갚을 능력 있으니까 걱정 말어. 이런 거죠. 어쨌든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얘가 돌아가는 걸 항상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이 보고서를 보고 그래 이 회사 괜찮네 막 이런 거지. 이 회사 불안한디 이 회사 빚이 많이 늘었어 매출액이 줄었는데 안 되겠는데 그럼 얘한테 투자하는 거 안 되겠다 투자를 빼든가 아니면 투자해달라고 그럴 때 안 할 거야 너 별로 안 좋잖아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제공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 회사에 대한 의사결정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투자했던 돈도 회수해 버릴 거냐 아니면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 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래. 저기 저한테 1,000만 원만 빌려주실래요? 그래. 근데 생판 처음 보는 놈이야. 그럼 빌려 주겠어요? 안 빌려주지.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저기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이 저를 10년 동안 알아온 사람, 10년 동안 거래한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알고 그냥 겪어보니까 이놈은 거짓말할 놈은 아니고 돈에 있어서는 뭐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재산이 2천억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2천억이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줘도 그냥 막말로 돈 떼어먹어도 나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주겠죠. 자 여기서 아까 전제를 깔았죠. 생판 처음 보는 놈은 빌려주겠냐 1,000만 원을. 뭐 믿고? 얼굴 보고 빌려주실래요? 그럼 좋은데 못 쓰는 돈 있으면 막 주세요. 근데 그게 힘들죠. 근데 10년 동안 겪어보니 믿을만하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돈을 빌려줄까 말까라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한대요. 되겠죠. 물론 겪어봤더니 이놈은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특히 돈에 얽혀가지고는 야 다음에 밥 살게 하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이 네 가지 없는. 그래서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지. 근데 여러분 이미 저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이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대요. 되겠죠. 결론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이 의사결정은 경제적, 돈에 얽힌 결론은 돈이야. 인생은 돈이잖아요. 너무 돈거린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 결론은 돈이죠. 왜 젊을 때 그러잖아요. 이 돈이 최고야. 그죠? 근데 나이 먹어보니까 더 그래요. 또 나이 먹을수록 더 돈이 최고야. 그죠? 몸도 안 좋아지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몸이라도 건강 넘어가요. 어쨌든 경제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 회계 이런 걸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라고 해요. 이런 전체적인 그냥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식한다. 그럼 지금이 2021년이에요 벌써. 코로나로 1년을 날려먹은 2021년인데 예를 들어서 혹시 주식하는 분
아니 코로나 이 와중에 사실은 그 사업도 잘 힘들고 아니면 취업 시장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잘 되는 데가 있죠. 주식. 주식 아시죠? 뭐 동학개미인가 뭐 해가지고 어쨌든 막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일이 아닌데 막 치솟고 있죠. 막 그죠? 아시죠? 근데 주식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회사 총수가 그 회사 대표가 이번에 거시기 구속된대. 그러면 주가 어떻게 돼요? 뭐 내려가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도 정보는 정보죠.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을 통틀어 회계라고 하고요. 그럼 이해관계자라고 했잖아요. 이해관계자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을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보 이용자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쪽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정보 제공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뭐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정보를 제공할 때 뭘로 제공할 거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보고서인데 그걸 회계학에서는 앞으로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제표. 잘 보시면 제제죠. 제 달라요. 이런 글자 틀리면 나중에 없어 보이니까 재무제표입니다. 제는 어이예요. 재무제표. 한마디로 보고서예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회계를 배우고 나면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럼 주식 투자할 때도 유리하고 여러분 이 회사를 분석하는데 유리하고 기본 상식이죠. 그리고 재무제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기업에서 일정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일어나는 모든 돈, 계속 돈이야. 돈. 금전적인 돈, 자금의 변동을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여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공시를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를 보고 회사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의사결정에 참고합니다. 이런 과정을 전부 다 통틀어 회계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장부에 기록한다면서요. 사실은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전산회계를 배워서 결론은 대부분은 취업이나 이직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금 변동을 일단 장부에 기록하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했죠. 수기로. 손으로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전산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나중에 회사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요 업무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했고 지금은 전산으로 하고 요 과정이 바로 북입니다. 북키핑. 북에 장부에 기록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의 재산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장부에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을 북이라고 하고 이 북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정보 전달 시스템을 회계라고 하더라. 쉽게 그냥 회계는 넓은 범위고 그 중에 한 범위가 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자, 북이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었죠. 일정한 원리 원칙.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배우는 과목이 뭐예요? 회계 원리잖아요. 무엇이라고요? 회계 원리.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이 회계 원리예요. 그 중에 지금 기초 회계 원리 배우는데 회계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냥 네 맘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 원칙이 뭐다냐 이제 이게 문제죠. 원리 원칙이 뭐다냐 이게 문제인데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원리 원칙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원리 원칙은 이제 배워봐야 알지만 이제 약속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대입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그 머리를 써야 돼. 그 원리 원칙을 일단 이해를 해.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원리에 대입해서 풀어가야 돼.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이 원리 원칙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그냥 중요한 건 이제 정리합시다. 뭐 이런 거 뭐 안 해도 돼요. 자, 결론은 이제 회계는 누가 하냐? 기업이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기업.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는 항상 우리는 내가 막 이런 얘기 할 때 내가 누구냐? 기업이다. 내가 누구다? 기업. 여러분이 누구다? 기업.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 김머식이 개인이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 내가 곧 회사다. 지문
가요 그거 아닌가 참. 짐은 곧 회사요. 막 이겁니다. 내가 바로 회사.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돈을 주고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재산을 불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회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전제입니다. 전제예요. 기업 실체. 내가 회사다. 회사가 나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와 부계의 분류가 있는데 회계의 분류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일단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 외부. 우리 회사 외에 다른 밖에 있는 우리 회사 밖에 있는 거래처, 세무서, 은행, 거래처 했나요? 기타 등등 어쨌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목적인 거는 재무회계라고 하고 우리가 배우는 회계가 일단 재무회계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로 따지면 우리가 하는 게 전부 다 재무회계고 재무회계 중에 회계원리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긴 경영자나 아니면 관리자를 위해서 경영자나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에 참고하라고 하는 건 관리회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가 있죠. 국가 간의 관계 아니면 전쟁 위기 아니면 국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이런 게 있는데 국민들한테 모든 걸 다 100% 알려주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불안감 존성하고 어려운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국무위원들, 대통령이나 어떤 강요들, 이런 국무위원들, 이런 몇 사람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끼리 결정을 하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0% 다 공개하는 건 전 세계 어디 가나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것이 옳다고 볼 수도 없고 틀리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으로 어떤 경영자나 관리자들만 공유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그냥 공개적으로 외부에 보여주는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외부에 보여주는 게 목적인 건 재무회계.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경영자 관리자들끼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게 하는 게 관리회계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일단은 뭐다? 재무회계다. 크게 보면 우리는 재무회계를 배우고 있다 이러면 되고 그리고 좀 전에 북이 일정한 원리원칙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정한 원리원칙이 할 때 일정한 원리원칙이 없는 것이 단식북이고 일정한 원리원칙이 있는 게 복식북입니다. 근데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결론은 우리가 하는 건 복식북이다. 일정한 원리원칙이 있다. 복식북이에요. 그리고 복식북이의 장점, 복식북이의 특징, 자기검증이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 지금 생판 처음 하는데 자기검증이 있다.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 일정한 원리원칙이 있다. 그럼 이해가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회계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웠다. 그런 분들은 읽어보면 당연히 그렇지 뭐 그러고 넘어갈 일이고 근데 어차피 처음 배우는 분은 얘기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제껴요. 그냥 넘어가요. 때가 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공부하실 때는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된다 이런 걸 좀 잘 들으시면 편하게 하실 거예요. 편하게. 그래서 최근에 저 또 다른 것 때문에 책도 또 제 책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다른 책도 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쯤 공부를 다 했던 분, 회계원리 다 배웠던 분이 보면은 정리가 잘 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처음 배우는 사람이 기준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자기검증 기능을 여기다가 막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 어쩌고저쩌고 막 써놓으면 이게 뭐 이해가 되냐고. 아무것도 지금 현재 자산부채도 모르고 차대변도 모르는데 근데 자산부채가 뭐유? 그렇잖아요. 지금 진짜 회계를 처음 배우면 자산부채도 모르고 차대변도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검증 기능이 있다 설명하면 되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저 만난 거 복 받은 줄 아시고 이제 앞으로 천천히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은 중요한 얘기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제끼세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3번 회계 단위라고 있어요.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크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가는 거니까 일단 보세요. 회계 단위는 자산부채 자본. 이게 뭐지? 그니까요. 아직 안 배웠지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산부채 자본 그냥 우리는 그냥 재산, 돈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냥 장부 이런 거를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다라고 돼 있고 예를 들어 본점, 지점, 본사, 공장 이렇게 해놨죠. 아까 제가 우리 회계는 누가 한다고 그랬슈? 기업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기업 실체라고 하는데 그냥 어쨌든 기업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만한 가게, 우리 주변에 그냥 가게라고 생각하면 조만한 기업, 가게를 하나 했다 그러면은 기업이 보통 하나, 그냥 내가 하는 회사 하나잖아요. 그럼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 실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런데 만약에 잘 되네? 가게를 하는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잘 돼. 그래서 왜? 분점 낸다, 지점 낸다 들어보셨죠? 지점. 여기 이제 본점이 된 거야 이제. 여기는 본점이 됐고 여기는 지점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쉽게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회사가 잘 돼서 분점을 낸 거야 이렇게. 분점을 하나 내고 하다 보니까 또 냈어. 지점 A, 지점 B 이렇게 두 개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쉽게 장부에 기록하는 거라며요. 그럼 장부를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그래서 장부를 총 3개로 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지금 언어가 똑같잖아요. 크게 보면 다 똑같아. 그럼 다 합쳐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할까? 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장부를 하나, 둘, 3개 따로 준비할지 아니면 어차피 실질적인 언어는 하나니까 하나로 묶어서 할지 이걸 정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회계 단위예요. 당연하게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점이 많아지면 회계 단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 통합해서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주변에 보는 것 중에 뭐 이마트다, 롯데백화점이다, 주변에 보니까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좋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마트 그러면 전국에 한 100여 개 이상 되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마트 오너야. 여러분 이마트 진짜 실질적 오너야. 친하게 지내요 좀. 오너야. 근데 여러분이 그럼 장부를 몇 개 준비할 거냐. 만약에 전국에 지점이 100개라고 쳐요. 100개. 본점이 있고 지점 100개야. 그럼 장부를 하나로 해서 다 묶어서 적을 거냐. 아니면 본점, 지점 100개에서 장부가 101개가 된 거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정하면 돼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하면 돼. 그게 바로 회계 단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장이 따로 있어. 공장도 따로 있어. 그럼 공장 따로, 본사 따로 할 거냐, 묶어서 할 거냐. 그게 바로 회계 단위입니다. 그 다음, 이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회계 기간, 회계 연도라고도 하고 보고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벌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는 안 하나? 친구끼리 아는 사람끼리 너 연봉이 얼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연봉이 월 2천이래. 연봉이 월 2천만 원이래. 이게 뭔 얘기야? 참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2천? 그런 거 많은데 어떤 사람이 무엇이라고? 연봉이 월 2천? 이게 뭔 소리냐? 너 미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뭔 얘기야 이게? 모르겠어요. 뭔 소린지? 연봉이 월 2천이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인터넷에 보다 보면 이거 못 보셨어요? 연봉이 월 2천이래. 도대체 뭔 얘기? 1년에 2천 번다는 겨, 한 달에 2천 번다는 겨. 여러분 진짜 욕먹을 일이에요. 나중에 멱살 잡혀요. 자, 그러니까 이거 기간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벌었냐. 이제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예요. 회사가 있는데 얼마 벌었냐 그랬더니 10억 벌었대. 우와, 얼마 동안 그랬더니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회사는 10억 벌었대. 이렇게 합시다. A 회사는 10억 벌었대. A사는 10억을 벌었고 B사는 1억 벌었대. 그럼 여러분이 이왕이면 막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할래요? 하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럼 여기에 투자하겠죠. 아무래도 많이 버는 데가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투자할 거야 했더니 얘는 10년 동안 버는 거래. 이씨. 너는 한 달에 버는 거래. 한 달에. 이씨. 아까 이 얘기 안 했을 때는 누가 봐도 이쪽이 잘 버는 거잖아요. 만약에 100억이었어. 그럼 100억. 그럼 요거는 일로 바꿔야지. 이렇게. 얘는 100억을 벌었대. 우와 그랬는데 10년 동안. 장난하니? 장난나랑 지금 하니? 막 이런 거지. 그죠? 그 다음 얘는 1억을 버는데 하루에 1억이래. 하루에 1억이면 1년이면 300억이 넘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얘기 안 할 때까지는 누가 봐도 여기가 더 잘 번다 이렇게 하지만 뒤에 얘기 이것까지 딱 보면은 얘보다 얘가 훨씬 낫잖아요. 장난하니 지금 너 진짜 멱살 잡히죠. 그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회계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기업마다 이 기준이 다르다면 나는 일주일에, 나는 한 달에, 나는 이틀에 기준이 만약에 다르면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객관적으로 누가 누구 얼마나 벌고 이런 걸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회계 기간을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 얼마 동안에 벌었다 이런 식으로 잘라서 보고를 하는데 봐요.
기업 경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구분해서 보고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바로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회계기간 또는 회계연도 6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보통은 특히 공부할 때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1년을 기준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라고요? 1년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기간은 일단 1년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회계기간, 회계에서는 뭐다? 1년 기준 기억하세요. 그리고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1년 미만은 1년 이내는 가능합니다. 여기 분기별, 반기별. 아까 뭔 얘기 하다가 나왔죠. 6개월 단위가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이고 3개월 단위 3월, 6월, 9월, 11월에서 1쿼터,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하죠. 분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혹시 뭐 이론 문제로 나올 수는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 공부할 때는 1년 기준인데 특별한 말을 쓰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거 1월 1일 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다음 X2년 여기는 참 X1년 지났고 X2년, X3년 이렇게 쭉 X라는 거 그냥 임의로 하는 거지. X가 뭐예요? 그런 분이 계신데 대충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2021년, 2022년, 2023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X1년, X2년, X3년 있을 때 지금이 X2년이다. 그럼 X2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회계 기간으로 잡았을 때 자, 이것도 이제 회계 용어입니다. 올해 이번 연도를 단기 이번 회계기간 단기라고 하고 지나간 작년도는 전기, 다음 연도는 차기. 차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차기 대통령, 차기. 전기, 단기, 차기.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입니다. 전기, 단기, 차기. 이번 연도 단기. 말로 하셔야 돼요. 이번 연도 단기. 지나간 작년도는 전기. 내년도는 차기. 내후년은 차차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 단기, 차기. 전전기, 전전전기. 중요한 거 아니고 전기, 단기, 차기.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1월 1일 이번 연도 시작이 기초. 12월 31일 이번 연도의 마지막이 기말. 기초, 기말. 예를 들어서 그럼 X 1년에서 볼 때는 여기가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럼 X 1년에서 볼 때는 기말인데 X 2년에서 볼 때는 기초죠. 전년도 기말이 이번 연도 기초죠. 또 X 2년에서 볼 때는 기말인데 X 3년에서 볼 때는 여기가 1월 1일이니까 기초잖아요. 요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면 내가 필요한 건 2기의 기초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건 2기의 기초인데 문제 아무리 눈뜨게 봐도 2기의 기초라고는 안 써 있어. 근데 여기 써 있네. 1기 기말. 그럼 같은 거예요. 그럼 같은 건데 이제 그걸 못 찾는 사람은 못 푸는 거지 이제. 그런 식입니다. 이게 전기, 단기, 차기. 다시 우리 회계에서는 특별한 말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예를 들고 시작할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기초. 끝날 때를 기말. 대답 안 하네. 대답 안 하는 분들은 합격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시작부터 자꾸 대답 중얼중얼 하세요. 크게는 안 해도 돼요. 작게 해도 들려요. 여기 다 들려요. 자, 그다음에 이번 연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 지나간 연도는 전기. 다음 연도는 차기. 하다못해 이것도 회계 용어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는 안 배웠던 새로운 분야에 이제 여러분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용어를 빨리 익히셔야 돼. 그 용어를 익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자꾸 말로 표시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건 볼 때는 당연히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말로 해본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말로 자꾸 하세요. 중얼중얼 하세요. 하셨죠? 다 들린다니까. 여기 다 보여요. 여러분 지금 누워서 듣고 있네? 아이고 공부하는데 누워있으면 안 되는데 반드시 앉아서 하세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1월부터 12월로 예를 든다고 그랬죠. 앞으로 우리는 특별함으로 쓰면 1월부터 12월입니다. 자, 근데 1월부터 12월 31일로 규정이, 즉 기준이 정해져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4월 1일 날 개업을 했다. 그럼 4월 1일부터 1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이래도 됩니다. 이래도 됩니다. 금융기관이 이렇던가? 금융기관이 보통 4월이고요. 여러분 학교는 몇 월에 개학하죠? 3월이잖아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이래도 됩니다.
이래도 돼요. 근데 이런 건 없지. 6월 24일부터 다음 연도 6월 24, 이런 건 없죠. 상식적으로. 그죠? 이런 건 없고 그냥 보통 일일자로 해서 해당 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2개월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물론 하지 말라고는 안 돼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건 없어요.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런 건 없어요. 이상한. 그냥 보통 요 정도. 그래서 1월부터 12월로 알아두되 다른 날짜로 해도 된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금융기관 이렇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일반 기업도 만약에 내가 5월 달에 오픈했다. 그럼 5월부터 4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회계 이제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급을 하고 오신 분 아니면 1급으로 처음 하시는 분 안내 드렸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금 이제 회계는 누가 하냐? 기업이. 그리고 이제 회계를 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조금 마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잠깐만 쉬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